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국무회의 토론 내용이 처음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에 대한 심층 토론이 1시간 20분 동안 생중계가 됐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가감없이 공개하라 지시했다고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주 새로운 시도긴 했죠. 생중계하면서 사실 국무회의에서 부처 장관들과 이 중대재해 처벌이나 아니면 산재 사망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었다 하는 면에서 국민들에게는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보였다는 면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예. 또한 매주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 간간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특히 민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부가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가끔씩 이제는 생중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참여하는 국무위원들은 긴장하고 매주 참여하는 국무회의가 숙제검사를 하는 정도의 매우 부처의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일을 안 할 수 없게 이재명 대통령이 각 공직기관과 공무원들의 그런 역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사명감을 더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예. 라는 면에서 국민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항상 뭐 대통령실의 대변인들 이 기자 질의도 공개한 것처럼 투명한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현장 행보 이런 부분의 일환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산재 사망 사고로 인해서 포스코나 SPC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본인이 소년공 출신으로서의 노동과 그런 산재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예. 이번 반드시 척결하겠다,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일환으로 또 읽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이제 직을 걸겠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이제 그걸로 이제 상징적으로 읽히는데 어쨌든 오늘 일단 일회성이다 이렇게 이제 공개해서 이제 생중계를 하는 게 그렇게는 얘기합니다만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공직 생활할 때 이제 저런 식으로 가끔씩 이제 공개 토론회를 이제 해보면 예. 사실 장관이라든지 또 해당 부서에 있던 장은 정말 식은땀이 나죠. 자기 어떤 본 실력이 밑바닥 실력이 이제 미천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 저도 저런 어떤 시도 특히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저런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어떤 장관이나 해당 부서의 어떤 장이 그 어떤 설명을 좀 제대로 함으로써 좀 부족했던 면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인 또 피드백을 좀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좀 문제는 뭐냐면 저런 식이 너무 좀 지나치다 보면은 보여주기 어떤 그런 어떤 행정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잘 아신 것처럼 국무회의 내지는 또 중요한 회의라는 게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보다는 정말 내실이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스타일을 보면 현장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으면서도 대통령이 과연 개별적인 상황까지 너무 좀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게 아닌가. 즉 예를 들면 개별적인 SPC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그렇게 대통령이 가다 보면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고용부 장관이라든지 해당 부서의 어떤 국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럼 역할은 뭐냐. 특히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그 가장 챙겨야 될 것은 우리 간세 협상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어떤 외교 안보라고 이런 어떤 것인데 이런 것은 정작 회의 때 언급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또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그런 분야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부산에 가서 타운홀 미팅을 한다든지 정작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좀 그 결과가 좀 걱정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한 발 좀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떤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행정도 좋지만 진짜 대통령이 해야 될 일들을 꼭 잘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요. 성과를 만들어내는 행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PC 같은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왜 그러냐라고 구체적으로 질타를 하면서 밤에 12시간 야간 노동자들의 그런 근무 처우 개선에 대해서 주문했더니 이틀 만에 SPC가 그동안은 두리뭉실하게 대답했던 안전 대책을 이제는 8시간 야간 노동으로 축소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면서 사실은 현장의 노동자들한테 상당한 큰 혜택이 가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노란봉투법이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가 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계속 사망자가 속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로서의 성과를 낸다. 그리고 접근 방식이나 정말 현장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성과를 낸다는
면에서 국민들한테는 민생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 행정으로서 이제 긍정적인 면도 이제 분명히 있고 사안의 이제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하고 해결하는 방안 금방 이제 나오니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만기친남 아니냐, 장관의 역할은 어디로 간 거냐, 뭐 그런 뭐 반대 여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신스틸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최근 과거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린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었는데 오늘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네. 말씀.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이 규정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좀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예,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할 일이 있어요. 대법원을 반쯤 죽여놓는 거예요. 대법원 기능을 정지시키고 그 대법원장이 누군지 모르게 해야 돼요. 삼권 분립을 주장하는 놈들이 나라를 망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40%가 지금 그 김문수를 지지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우매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2030이 있다면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만 네. 최동석 처장 말대로 진짜 요즘 상당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오늘 발언이 유명해져서 죄송하다. 이렇게 첫 발언을 이렇게 띄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였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해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SNS로는 사과문을 올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으로 계속해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네. 의도하지 않게 계속해서 관심을 받게 되고 유명해진 것을 또 저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또 이게 진정한 사과나 진솔한 모습이냐에 대한 비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국무회의가 생중계가 되면서 사실은 예정에 없었던 돌출 발언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 타이밍에 그렇게 발언하는 게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에서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간단히 요지만 말해라 라고 약간의 그런 냉철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그 이후에 사실은 서면으로 공식 사과문을 내놓았죠. 예. 향후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걸맞는 공직자 자세를 갖겠습니다라고 진실한 뭔가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요. 예. 이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여론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비춰줄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국무회의가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이제 저 발언이 나오니까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는 발언이 나오니까 저게 진정한 사과냐라는 비판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몇 시간 뒤에 이 사과문을 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사실 국무위원회 그 인사혁신처장은 당연직이 아니라 이제 선별적으로 참석하는데 본인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뭐 반농담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분의 참 정신세계를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방금 본인이 이야기했지만 뭐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작 본인의 어떤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인간의 어떤 존엄성에 어떻게 보면 좀 해칠 정도의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은데 마동석 씨는 영화배우 마동석 씨는 근육으로 인해서 정의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 최동석 씨 같은 경우는 저 발언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만인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있다. 딱 한 사람 빼고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족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뭐 10년, 20년 대통령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언어의 마술사 같아요. 저는 어떻게 저런 어떤 비판을 할 수가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으면 모든 어떤 고통의 어떤 원천이라 그러고 또 뭐 지금 윤호중, 강훈식, 지금
그 지방위원장 김경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비판을 하는데 예. 저분이 참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있다 보면 물론 본인의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런 건 통째로 이제 폐선시켰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발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오다 보면 아마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사례를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에 정말 저는 큰 구멍이 뚫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인사 검증을 저는 1분이라도 하면은 저런 어떤 발언을 용인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결국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저를 나온 것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런 어떤 특별한 관계 때문에 아예 검증 자체를 저는 생략하지 않았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 이런 어떤 검증 시스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실이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언급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최 처장이 특히 문재인 정부를 상당히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정부에 있었던 이제 윤건영 의원도 처음에는 이제 화가 난다 그랬다가 강준욱 전 비서관과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약간 그 강도가 비판의 강도가 반발의 강도가 좀 이렇게 약해졌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의 좀 입장이 변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응 방침이 없다.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강준호 공직기관 비서관은 뭐 내란과 이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건 명백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최동석 처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런 유튜브에서의 발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수위를 용인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인사처장으로서의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인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시각에서의 계속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조금 더 추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뭐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요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검으로부터 출석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다 이런 사실도 함께 밝혔는데 한번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게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입니다. 예, 지난번에 혁신위원장에서 내려올 때 그때 요거 이제 당 대표 출마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특검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다라면서 반발을 했는데 오늘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예, 마침 또 당대표 선거 출마할 때 또 이런 어떤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곤혹스러울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내란 관련된 어떤 탄핵 뭐 그 등에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과정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특검 어떤 그 본격적인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에 대해서 물론 참고인이라고 하지만 이제 특검에 이제 소환 요구를 이제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불쾌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또 당대표 출마를 한 이런 어떤 상태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강하게 또 비판을 하기 위해서 좀 저런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그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의 저런 발언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관련돼서 지금 진실을 밝혀야 되지만 그러나 굉장히 지금 도가 지나친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원로 목사들이 이제 이영훈 수봉교회 목사라든지 또 김장한 극동방송 이사장 이런 어떤 가택 교회 등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 유신 시대 때도 학생 운동을 하다 명동성당에 가면은 경찰들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이제 신부님들과 협조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 이제 예능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사실은 그거 현행범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종교 시설에서 무자비하게 하는 것은 이제 탄압이라고 이제 인식될 수밖에 없고,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이라든지 김용대 드론 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이 되고 있고, 특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사제인 아크로비스타 같은 경우도 무려 지금 현재 그 압수수색을 지금 4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너무 지금 현재 무리한 어떤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물론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안철수 의원에게 같이 저런 어떤 요구가 오고 있는 좀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오늘 요 장면을 보고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이것과 관련한 수사가 이제 본격화한 것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 의원한테 이제 가장 먼저 참고인 조사 요청을 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특검이 오늘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그 문자를 가지고선 정치적으로 본인의 네. 출마 선언으로 이용하면서 특검이 곧바로 입장을 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선거를 나가고 본인의 입지를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아하. 이 특검에 대해서 내가 탄압받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강경하게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나도 사실은 탄압받고 있다. 예,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실 국민의힘의 그런 강경 지지자들은 안철수 의원이 내란 특검법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불만과 공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본인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예. 그랬을 때는 특검에서 나한테 참고인 조사를 온 것에 대해서 나까지도 그렇게 엮으려고 그러고 우리 당이 위기에 빠졌다. 예.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을 구하기 위해서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내란에 대한 부분,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 탄핵이 정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메시지와 네. 지금의 당대표 출마로서의 안철수의 메시지는 이게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 정치인은 항상 소신 있는 행동을 하고 내란 특검법에 찬성을 할 때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로 국민의힘을 변화 혁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부의 지지자들이 안철수 의원을 또 지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그런 혁신을 끌고 나가야 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서도 명확하게 오늘 밝힌 거는 내란 특검법에 참여한 유일한 찬성 의원이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불러서 왜 국힘이 다시 계엄 해제의 표결을 불참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조사를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인 건데 네.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이런 특검을 이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특검도 선을 그은 만큼 이런 부분을 마치 피아제 코스프레로 인해서 당의 집결과 단일 대우 이런 부분으로 자기의 지지세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안철수 의원의 모습은 평소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조금 의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 의원의 지금 이제 해석이 가능한 게 그 정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다 이렇게 이제 오늘 안 의원이 주장을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흠결이 없는 무결한 데가 당 대표가 돼야 이걸 막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논리로 이렇게 쭉 이어졌단 말이에요.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안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의 신호탄이다 이런 성격으로도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참고인 조사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지금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그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당의 어떤 의사 결정에 어떻게 되는지 수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겁니다. 그런 사례가 사실은 없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식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특검 관련된 어떤 법뿐만 아니라 그 네. 이전에 뭐 비상계엄 해제라든지 특히 탄핵 관련된 그런 것까지 이제 결국 이제 계속 이제 들여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그 내란 어떤 수사를 넘어서 이제 정당 관련된 수사로 충분히 지금 확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지금 현역 의원들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난 수의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앞으로 아마 이게 이제 시작 단계고 더 많은 네. 의원들이 아마 그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다양한 어떤 수사를 받을 겁니다. 예. 이런 어떤 과정이 개별 어떤 의원의 어떤 그런 어떤 수사도 있지만 결국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정당에게까지 그 어떤 수사 여파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우려를 지금 안철수 의원이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다면
더 많은 어떤 국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이제 어떤 반작용식으로 어떤 역풍은 또 반드시 이제 불 거다. 과연 이런 식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 맞느냐 네.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여론도 저는 조성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검이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또 내부적으로 지금 신천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도 불을 계속 지피고 있는데 오늘은 사이비 보수로부터 탈출해야 야당이 산다. 이렇게 또 이 신천지의 이제 집단 침투를 이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배현진 의원, 홍준표 키즈로 불렸었죠 한때. 이 배현진 의원이 홍 시장을 향해서 노회한 영혼의 비굴한 소리다. 이렇게 이제 직격을 했단 말이에요. 뭐 홍준표 의원은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거 누가 봐도 이건 홍준표 전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배현진 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본인의 그런 개파나 아니면 의리를 갖고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보면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유불리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한다라는 면에서의 또 홍준표 키즈라고 불리는 배현진 의원이 홍준표 또 전 시장을 그렇게 가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준표 의원의 그 신천지 아직까지는 10만 정말 입당설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검증은 안 됐지만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적 결합을 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신천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당 가입에 있어서의 세를 몰아주고 또 그 대가로 코로나 때 집합금지나 여러 가지 신천지의 탄압이나 박해를 무마해줬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가 규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요. 비상계엄 12월 3일 우리가 그때도 같이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었던 팀입니다. 그때 국회에서 해제 의결하지 않았으면 정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지 대한민국 얼마나 나락으로 꺼졌을지 우리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추경호 대표를 비롯해서 몇몇의 사실 비상계엄의 해제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협조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조사가 왜 야당 탄압이죠? 당연히 응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내란을 막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본인의 당리당략을 따랐다. 이거는 분명히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고 섭고 대제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 제대로 못하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다시 시작되니까 다시 우리는 단위대로 간다. 우리는 그래도 할 수 있다. 우리는 탄압받고 있다. 피해자 코스프레로 가는 이 메시지가 점점 더 국민들과는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참으로 보수 정치의 정말 혁신이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요원하다라는 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내란 특검 얘기로 이제 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신천지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 어디까지 번질까요? 이 논란이? 저는 그 홍준표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우파 보수 정당의 큰 어른이었고 국회의원 5선의 시장, 지사 그리고 당 대표 2번의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이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정계 은퇴를 하면서 서울시민으로 돌아가겠다 하신 분이 정말 계속해서 본인이 몸담았던 정당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비판을 넘어서 저주에 가까운 저런 표현을 지금 쓰시는데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사기 경선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의 사기 경선에 다녔다. 그리고 이번하고 지난번 이제 2021년 사기 경선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 경선의 대표적인 사례를 신천지 같은 저런 그 종교 집단에서 대규모로 들어왔다. 거기서 이제 당원 투표에서 당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팩트 관계가 굉장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왜 신천지에서 들어왔느냐.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 시절에 검찰총장일 때 이제 압수수색 이런 걸 면하게 해줬다 이런 이야기인데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2020년도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이미 그 조국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관계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와 굉장히 이제 그 대립이 되면서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으로부터 이제 그 지휘 라인에서 배제가 돼서 사실상
어떤 뭐 수사를 지휘하고 뭐 개별적인 뭐 이슈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을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어떤 사항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압수수색을 검찰총장한테 뭐 했다는 뭐 하지 마라 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신천지에 도와주겠다. 그 일단은 전제 자체가 좀 틀렸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2020년도에 국민의힘 책임 당원수가 그 당시에 이제 35만 명이고 2021년도에 한 60만인데 그 사이에 한 25만 명이 늘어나게 된 거는 2021년도에 큰 정치적 이벤트가 국민의힘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당 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5월 말에 당 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우리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드라마틱하게 이준석이란 30대 청년이 당 대표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아주 드라마틱했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늘기 좀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었는데,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불을 뿜게 된 것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대결이 이제 불을 뿜게 됐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제 11월 5일 날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럼 신천지가 언제부터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게 됐느냐? 제가 볼 때는 일부가 뭐 조금 그 들어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10만이나 그런 거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한 71만 명 정도인데요. 10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알겠습니다. 없는 그런 어떤 숫자다. 예. 그런 어떤 팩트가 아닌 것을 가지고 본인이 좀 억울한 거는 있지만 계속해서 예. 경선에서 사기 경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어떤 비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도 본인 정치적 입문에 예. 큰 도움을 줬던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고요. 그 지금 통일교 문제도 있잖아요. 건진법사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에 로비를 하면서 뭐 YTN도 인수하려고 했었던 그런 과정에서 통일교가 입당 원서를 국민의힘에서 돌리는 정황들이 당연히 밝혀졌고 그때 권성동 당대표 출마하냐 마냐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종교와의 개입이 통일교만 됐겠느냐 아니면 신천지도 있지 않았을까 예,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규명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2021년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가 개입을 했느냐의 여부는 정말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든 뭐 당원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안철수 의원은 사실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것도 앞으로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자. 광복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그리고 이제 법조계 원로들에 의해서 오늘은 김동연 경기지사 또 강득구 의원 등이 이제 사면을 요청을 했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홍 의원님. 예, 지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지금 한 7, 8개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면을 하기에는 너무 빠른 어떤 그런 뿐만 아니라 네. 저것이 사회 통합이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하게 된다면 굉장한 어떤 특혜가 될 수밖에 없고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도 내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데 대한 어떤 보온 사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 사면을 하게 된 이야기가 그 가정에 있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형이 예를 너무 들면, 과하다. 형이 과하다 이런 네, 어떤 그런 이야기를 주장이죠. 했는데요. 그 조국 전 대표 이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순수하게 이제 조민 딸 이제 부정 입시 관련된 거지만 지금 조국 전 대표는 부정 입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유재수 전 그 부산 경제부시장의 어떤 그런 어떤 감찰 무마라든지 이슈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과하다 이런 어떤 전제도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검찰의 어떤 무리한 어떤 공소 기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검찰이 선고를 한 겁니까? 대법원까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어떤 무리한 어떤 사냥이다 이렇게 조국 전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주장이야말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3심제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런 것들을 무시한 법치주의의 기본부터 무시한 어떤 본인의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징역 2년형을 작년 12월에 받았고 내년 12월인가요? 내년 12월이 이제 만기 출소인데
아직 형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것도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지금 8.15면은 네. 거의 보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8.15 사면에 가는 경우에는 민생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긴 한데 지금 그래도 보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불교계 그리고 일부 천주교계 네. 이런 사제들의 그런 서면들이 사면을 요구하는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당연히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근데 광복절 사면 말고도 뭐 크리스마스 사면도 있고요. 여러 사면들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정치인의 사면을 했을 때 또 그것에 대한 공정성과 논란에 대한 부분들의 아하. 정권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검토를 당연히 안 할 수 없고요. 예. 그러면서 조금 이른 면이 있다라는 의견들에 대한 고민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대통령실의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데 야당은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보훈 인사도 모자라서 보훈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지금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국민의 어떤 통합적인 어떤 측면뿐만 아니라 또 네. 뭐 형평성도 아마 당연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마음속에는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허. 조국 전 대표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파 보수 진영에서 비판할 뿐만 아니라 예.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힘을 얻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또 경쟁 구도도 갈 거 아닙니까? 지난번 호남에 있어서 어떤 담양 어떤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이겼는데 그렇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더욱더 힘을 내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저는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하고 싶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사회통합이라는 이제 의미에서 보자면 어떤 뭐 조국 전 대표를 이제 사면하게 되면 보수 진영에서도 어떤 사면 대상이 또 있어야 할 텐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면도 좀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아끼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김경수 지사 윤석열 정권에서 사면할 때도 공방이 되게 많이 됐고 네. 한동훈 당시의 당대표인가요? 그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치적 이슈가 네. 여야가 정쟁의 공방으로 되기 시작하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민생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은 허니문 기간이고 네. 매우 잘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블랙홀로 빠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의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 그대로 미국의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이 8월 1일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노란봉투법 그리고 양곡관리법도 이제 통과될 것이고요. 중요한 법안들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에서 못했던 것들을 네. 많이 해결하고 일하는 정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인 공방 또는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당장 빠르게 결론 내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조국 전 대표가 옥중에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조국의 공부,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본인과 관련된 각종 수사에 대해서 조국 사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책은 뭐 오늘 발간됐으니까 뭐 읽어보진 못하셨겠지만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 조국 사냥. 네. 참 본인이 그만큼 이제 억울하다는 거겠죠. 검찰의 어떤 무자비한 어떤 그런 수사로 인해서 본인이 사냥당했다 그런 어떤 생각으로 아마 이제 저런 어떤 그 네이밍을 한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과연 본인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상황입니까? 조국 전 대표로 인해서 어떤 위선적인 것, 좌파의 어떤 위선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신조까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뉴욕타임즈에 보도될 정도로 당시에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어떤 국민들이 좀 마음에 좀 상처를 입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교묘하게 좀 자숙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본인은 억울하다, 검찰이 했던 무리한 기소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대법원까지 3심까지 한 어떤 법원까지도 그러면은 검찰의 그런 어떤 무리한 어떤 수사 기소에 일방적으로 그 놀아나서 잘못 판단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책 제목에서부터 본인의 어떤 진정성 그리고 좀 참회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어떤 주장만 과도하게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책 안에서 인물평을 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으로 유시민 작가를 뽑았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본인이 가장 힘들고 고통받고 핍박받을 때 그래도 옆에 있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도 보호해줬던 네. 그런 동료들이 가장 평생 고마운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찰 개혁하려고 했던 그 의지, 그걸로 인해서 가족까지 털털털 털렸던 그 검찰 수사, 이런 과정 중에서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로 이제는 검찰이 과도하게 정치적인 수사와 그런 피해로서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에서도 사실 12명의 그런 비례대표를 낼 수 있는 조국 혁신당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는데 국민들은 검찰이 정말 과도했다. 그리고 개혁은 어려운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 조국 전 장관의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인지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의 사면 필요성도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긴 한데 분명히 적기에 그래도 적당한 그런 해안을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도 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